그래서 우리가 궤양을 영어로 ulcer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비타민 U다. 카베진 S와 카베진 알파의 공통적인 성분은 너무 궁금한데?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대체의학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는 양배추를 먹어서는 속이 달래지지 않는데 카베진을 먹으면 괜찮다. 카베진 그러면은 양배추를 추출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카베진은 어떤 약인지 교수님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의 80%는 드시는 것 같아요. 드시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세요. 진짜 집에서 즙을 짜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양배추를? 네, 그렇죠. 삶아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양배추만 드셔서 좋아지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효과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벼운 증상에는 도움이 되는데 과연 왜 이제 양배추가 도움이 될까? 1952년이면은 우리나라 6.25 때인가 그죠? 진짜 그러네요. 6.25 때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50년대는 사실은 약들이 많이 없었던 때잖아, 그죠? 네네. 그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의사분께서 미국의 궤양 환자들한테 두 가지 그룹을 했을 때요. 하나는 일반적인 궤양의 표준 치료, 그 다음에 하나는 약을 안 드리고 양배추즙을 짜서 그걸 드셨더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로축은 날짜고요. 세로축은 증상이 나쁜 정도라고 했을 때 날짜가 거의 한 2주 정도 안에 양배추즙을 드신 분들은 증상이 확확 좋아지면서 궤양도 좋아지고, 그러네요. 표준 치료를 한 분들은 처음에는 안 좋아지다가 뒤늦게 좋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궤양을 영어로 ulcer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비타민 U다. 그래서 비타민 U 치료가 한 U가 궤양을 치료하는 1952년에 근거가 돼서 비타민 U라고 붙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분을 봤더니 이제 MMSC라고 해서요. 일반적인 성분이고, 카베진 밑에 보면 MMSC라고 적혀 있죠. 그죠? 이게 양배추의 이제 화학적인 성분, 그 다음에 이제 닉네임이 비타민 U. 사실 카베진이 왼쪽에는 S고요. 오른쪽에는 알파인데, 다르죠? 하나가 일본에서 먼저 나오고 그걸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그 제품을 들여왔더니 일본에서 업데이트된 제품이 하나가 다시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일본에서 직구를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에도 둘 다 나와서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둘 다 있고, 그 차이점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이제 카베진 성분이 스트레스 얼서라고 하는 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쓰리는 그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점막도 좀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베진 S와 카베진 알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카베진 S만 있고 일본에서 카베진 알파만 있을 때 그때 공통되는 성분들이 위쪽에 있는 거예요. 메틸메티오닌은 아까 MMSC라고 하는 거고, 리페이즈 하는 것도 소화효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비슷하면서 약간은 다른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약재들이 과연 어떤 성분으로 증상을 나아지게 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메틸메티오닌 150mg이 들었어요. 150mg을 찾아보니까 양배추 5개를 먹어야 되는. 엄청 많이 들어있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먹는 거랑 양배추 5개를 먹는 거랑은 꽤 많이 차이가 나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탄산수소 나트륨과 신강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광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비스콘, 거기 탄산 나트륨과 탄산칼슘이 들어있어요. 물론 1대1 비율은 아닌데 약간 종합감기약처럼 조금 성분이 들어있듯이 꽤 적지 않은 성분들이 지금 700mg과 1200mg이 들어있고요. 비오지아 스테이지가 리파이즈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닥터베아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화제. 절반 이상의 용량까지도 들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시면은 카베진 S와 카베진 알파의 공통적인 성분은 양배추 5개, 개비스콘과 배아제 조금씩 빨아먹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각각의 다른 것들은 스콜리아 X라고 하는 것들은 진경제 성분들, 수산화 마그네슘은 개비스콘만으로도 만족을 못해서 겔포스에 들어있는 게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보면 카베진 S를 하나 드셨을 때, 제가 앞에 30대 중반의 남자 환자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 아까 기억나시죠? 요즘 속이 너무 쓰려서 양배추즙을 먹고 있는데 먹어도 계속 쓰리다. 그래서 카베진이라고 하는 약을 먹었더니 좀 괜찮아졌습니다. 양배추 가지고 아니고 전문의약품을 드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잘 팔릴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문제는 네. 싸지 않아서 비싸게. 제가 알기로는 비싸군요. 꽤 한 4, 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비싸구나. 네. 그래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있으면 드시는데 손이 가서 많이 드시게 되면 전문의약품을 일단 먼저 드시고 쟤는 상비약으로 드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통 권유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전문의약품은 사실 정말 병이 있으신 분이면 저희가 또 보험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강력한 이 화합물을 싼 가격에 우리가 처방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일본 여행의 필수품. 아, 이게 일본 여행의 필수품인가요? 몰랐어요? 140년 역사의 생약 성분. 오타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네. 부모님들 세대에 일본 가시면은 늘 사오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쟤 떠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탄산수 나트륨, 아, 들었네. 탄산칼슘, 쭉쭉 들어있죠. 네. 소화제까지 들어있으니까 네네네. 일본의 뭐 활명수 같은 느낌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 제형도 되게 다양해서 일본 분들이 보면 우리나라 분들하고 다르게 이제 가루약 분말에 되게 선호도가 높고요. 되게 특이하네. 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알약이 더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린 건데 아티초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식품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식품으로 가루로 드시기도 하고 아티초크의 닉네임은 서양의 불로초라고 하는 그런 식물의 열매인가 그럴 거예요. 저걸로 해서 담즙도 분비돼야지 소화가 잘 되니까 그쵸. 진경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군데 아마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도 저도 없다 바나나 위점액 분비 궤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속쓰린데 뭐 없다 싶으면은 바나나 집에 있으시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캡사이신은 워낙 다 아시다시피 당뇨에 또 쓰이잖아요. 당뇨발 통증을 완화시키잖아요. 연고처럼 바르면은 화끈화끈거리는 그게 것 때문에 통증을 네, 없애는 역할을 그러니까 이게 정말 통증을 없애는 건지 마스킹하는 건지. 그래서 캡사이신은 위가 아플 때 이제 먹으면은 통증을 없애는데 대신에 이제 매우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게 항상 네. 원래 다른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이 좀 잊혀지잖아. 여기가 아파? 이 때리면 이제 여기가 아프지. 그다음에 이제 애기 똥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많이 쓰이고요. 저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약초로 이제 많이 나오는 위쳐에서도 나올 거야, 애기 똥. 맞아. 그랬던 것 같다. 그다음 이제 강황이라고 유명한 거니까 강황도 위에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한강은 위배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주변에서 드실 수 있는 것들을 골고루 잘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과식을 해서 문제지 내가 이걸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베타인 HCl이라고 해서 제가 환자한테 배운 거예요. 베타인 HCl. 지금 싸지도 않아서 그러게 비싸네요. 얘는 비싸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건강식품 사이트가 저기 쏜리서치라고 하는 우리가 HCl 하면 염산밖에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염산. 그 HCl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위산이 활성화되려면 펩신이나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HCl과 펩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온 이유는 위산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살균도 시키고 그렇죠. 소화도 시키고 등등 여러 가지 하는데 소화를 시키는 작용이 위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저산증, 무산증 같은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산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베타인을 먹어서 그게 그냥 강산은 아니겠죠. 성분으로 위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소화를 잘 시킨다는 개념으로 생긴 거예요. 소화기내과 의사가 소화가 안 될 때 위장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근거가 그나마 있는 성분들을 모아봤더니 소화가 안 될 때는 페퍼민트 오일이나 이베로가스트가 그나마 독일. 좋더라. 일단 과민성 장증후군일 때는 페퍼민트 오일이 좋더라. 구역 구토가 있을 때는 생강이나 침술 같은 게 또 좋을 수도 있더라. 그다음에 설사가 날 때는 다 아시는 정장제, 유산균 제제가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성분들이 소화기내과 의사가 그나마 인정을 하는 건강 보조 식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다른 나라 얘기만 했는데 가스 활명수 아닐까요? 526억으로 우리나라 생산 실적 1위를 보인 궁중의 비방에 양약의 편리함과 이점을 더했다. 이걸 어떻게 안 사 먹어?